하지만 불법이기에 여러분은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하고 싶다면 전매 제한이 끝나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유치원 투유쌤 꿈나비입니다. 부동산 초보 기초부터 배우는 시간. 오늘은 부동산 신조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가 초보 시절 부동산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을 때 중간중간 나오는 신조어의 뜻을 몰라서 헤맸던 생각에 여러분들에겐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역세권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집 가까운 곳에 지하철역이 있는 경우인데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500m 반경 내에 도보로는 5에서 10분 안팎인 지역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거주 지역을 정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니까요. 물론 투자에 있어서도 잘 참고하세요. 그러면 현세권이란 무슨 뜻일까요? 주변에 편의점이 있는 거주 지역을 말합니다. 편의점과 역세권의 합성어인데요. 비슷한 신조어는 숲이나 산이 인접해 있는 숲세권과 대형 쇼핑몰이 있는 몰세권이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 삶의 질을 높여주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 편이에요. 투자 물건을 고를 때는 주변에 대형 쇼핑몰이 생긴다고 하면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시세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나 유명 학원가가 거주 지역 주변에 위치해서 자녀 교육을 중요시하는 학부모들이 선호한다는 학세권, 그리고 스세권과 맥세권도 있어요. 주로 번화가에 입점해 있고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2030 세대 사이에서 집을 고를 때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고요.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부동산업도 하는 기업이라고 하니 입지 분석을 이미 잘하고 입점을 하게 될 테니 투자할 지역이나 아파트를 고를 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초품화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마 자녀를 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정답은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입니다. 초품화란 학교가 아파트 단지 안이나 바로 옆에 있고 등하교 시에 길을 건너거나 차를 타지 않아도 되는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나 범죄 위험이 낮게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는 편이에요. 저도 투자할 때 아파트를 봤을 때 지도에서 초등학교 위치가 가까운지 큰 길을 건너는지 꼭 확인하는 편이었고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도 초품화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알랄은 무슨 뜻일까요? 알랄이란 아파트 단지에서 남향이면서 동 위치도 제일 좋고 층수도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중층 이상을 말하는데요. 이 알랄 로얄동 로얄층은 매수할 때도 가격이 제일 비싸지만 팔 때도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좋습니다. 부동산 강의에서 투자할 때 아파트를 고를 때는 알랄을 골라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파트 투자하실 때는 알랄을 관심에 두고 골라보세요. 자, 네 번째는 줍줍이란 건데요. 줍줍이 무슨 뜻일까요? 청약이 끝난 후에 미분양 아파트나 부적격 세대로 인한 자녀 세대 추가 모집을 할 때 청약 통장 없이도 무순위로 접수해서 당첨되었을 경우 그때 줍줍 당첨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무순위로 당첨되기 때문에 청약 통장도 없어도 되고 무주택이 아니어도 되고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사에 따라서는 지역도 제한을 두지 않아서 전국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경쟁이 치열하답니다. 투자자들도 줍줍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우리 불인이 여러분들도 공부 많이 하셔서 줍줍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초피란 무엇을 뜻하는 단어일까요? 부동산 투자 중에 분양권에 대해 공부할 때 초피 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는 몰랐어요. 청약 당첨 발표 후에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리미엄이 형성된 걸 말합니다. 이 형성된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전매 제한 전에 매수를 하는 건데요. 실제로는 전매 제한이 끝나고 거래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초피에 산다 이러면 프리미엄을 조금 더 싸게 구입하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이기에 여러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분양권을 프리미엄 주고 매수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전매 제한이 끝나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제재란 무슨 뜻일까요? 재건축과 재개발의 합성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7번째, 아파텔이란 무엇일까요?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합성어인데요. 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진 오피스텔의 별칭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오피스텔은 주거 면적이 좁거나 환기나 통풍이 안 되는 원룸 같은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파텔은 아파트와 비슷한 설계가 적용이 돼서 주거의 편의성은 우수한 장점이 있고 아파트보다는 저렴해서 요즘 증가하는 1인 가구에게 딱 알맞은 주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사람들은 투자할 때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는 편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이유는 아파트는 오피스텔의 일종이니까 오피스텔 취득세인 분양가의 4.6%를 내야 돼요. 일반 아파트 34평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1.1%니까 무려 4배가 넘는 금액이네요. 그리고 관리비도 아파트에 비해서 비싼 편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파트를 투자해 본 적은 없어요. 8번째로 깡통전세란 무엇일까요? 부동산 초보분들도 조심해야 할 깡통전세 잘 들어주세요.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버려서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깡통전세라고 하는데요.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명 역전세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깡통전세는 주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층에게 피해가 집중된다고 합니다. 깡통전세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계약을 맺기 전에 건물의 대출 규모는 어느 정도 있는지, 보증금 현황은 어떤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에 낙찰가가 낮으면 전세보증금은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깡통전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영상에서 제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9번째로 하매란 무슨 뜻일까요? 정답은 하우스메이트라는 뜻입니다. 가족은 아니지만 주거비 전략을 위해 뭉쳤다. 그래서 2030 세대에서 높은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집을 쉐어하는 공유주거 문화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로 투자를 하는 쉐어하우스가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요즘에는 여러 대형 경쟁업체들이 생기면서 개인이 운영하는 쉐어하우스는 운영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하네요. 돈에 대한 압박으로 함에도 생겨났듯이 돈에 관련된 신조어가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출은 대출인데 영끌 대출은 뭘까요?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받고 신용대출을 더한 다음 보험약관사 대출도 받고 예금도 깨고 적금 다 해지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집값 때문에 대출을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영끌 하라고 해서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갸우뚱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부동산 초보가 알면 도움되는 10가지 신조어에서 배워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초보일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배우다 보면 나중에는 실전에서 도움이 되니 열심히 함께 공부해봐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